조홍천 의원님, 제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큰 그림만 짚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이래서 저 반기문 총장이 얼마 안 가가지고 접었구나. 이 무림의 세계는 정말 참 변화무쌍하구나. 예. 그동안에 뭐 50년 관료 생활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뭐 태권도로 치면은 그냥 품새 경연 정도였죠.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그대로 이제 저 대련이 되는 겁니다. 많이 다르죠. 지금 좀 후회를 좀 하실 것 같아요. 후회요? 이럴 줄 알았으면 4월 중순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왜냐하면 예. 지금 11일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? 닷새 남았습니까?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. 돌아오는 일요일. 예. 지금 김문수 후보 측 그 태도를 보면 그때까지 뭐 어떤 식으로든 룰을 정해서 단일화가 될 것 같지가 지금 잘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김덕수다, 뭐 을지문덕 예.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고 또 지지율이 항상 국민의힘 내부 후보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하는 걸 보고 그래 뭐 내가 나가면은 당에서 우호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나로 정리가 될 거야.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아니죠. 그래서 이제 11일이 지나가면은 그러면 뭐가 바뀌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아마 시켰을 겁니다. 그 검토라면 예를 들면 11일 전에 되면 뭐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기호 2번 한덕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 단일화가 한덕수 전 총리로 된다면 뭐 기호 10번, 뭐 11번 이렇게 그것도 뭐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뭐 기호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. 돈, 조직, 그다음 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캠프 구성이 좀 늦었으니까.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시고 뭐 광주 저 5.18 예. 묘지 가셔서 그 배척당한 거 외에는 그 뭐 또 뭡니까 그 단칸방들 그것도 찾아가시고 쪽방촌이요? 쪽방촌 그거 외에는 현장 방문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고 거의 명망가들 위주의 그것도 아주 뭐 정대철이나 뭐 손학규나 이낙연이나 뭐 이런 분들과 식사하면서 뭐 정치하시고 하신 거가 지금 다잖아요. 예. 지금 같으면은 가장 늦게 나오신 만큼 정말 일정이 무지무지하게 바빠야 되고 거기서마다 계속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정책도 거기 믹스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어요. 그래서 준비가 덜 되셨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정몽준 저 후보나 안철수 예. 같은 분은 안철수 후보는 뭐 또 자기 뭐 당도 있었고 정몽준 그분은 뭐 워낙에 뭐 재벌이시고 예. 뭐 지금 한덕수 후보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았고 지지율도 꽤 나왔고 단일화했을 때 뭐 지지 기반이 좀 다르다든가 또 단일화하면은 뭐 판을 엎을 수 있다든가 뭐 또 충성도가 꽤 높다든가 지지자들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한덕수 후보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핑크빛 환상에 사로잡혔던 건 아니냐 지금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뭐 감히 추측해 봅니다.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아예 경선에 나섰으면 좋겠다 혹은 예. 본인 스스로 혹은 본인의 캠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예. 노 교수님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두 분 주진 의원을 뺀 나머지 두 분은 어쨌든 명분 싸움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냐 일단은 그 시간이든 명분이든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겠죠. 아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론도 있지만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후보 교체론에 맞서서
내가 그 당무 우선권, 거의 당대표격의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럼 권영세, 권성동 이 사람들 내가 징계 내리고 내가 뭔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라고 하면 그때 가면 또 명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서부터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건데요.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진흙탕 싸움인 거죠.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뭐 언제든지 단일화하겠다, 열려 있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. 사람이 배고플 때는 뭐든지 다 맛있어 보이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생각하는데 일단 배가 불러버리면 아무리 맛있는 갈비라도 별로 당기지 않는 겁니다. 김문수 후보가 물론 뭐 신뢰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뭐 사보다 공물 앞세운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당의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. 그걸 어떻게 당장 포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쎄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말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고 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그야말로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죠.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진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의견들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좀 이렇게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자,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이런 쪽으로 했다면 김문수 후보도 지금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 파국으로 가면 뭐 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본인도 정말 뭐 마지막 정치 인생 정말 진흙탕 속에서 볼썽사납게 만드는 것이고 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늘 지금 본인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? 당이 위기고 국가가 위기고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마지막 정치 인생 명예롭지 못하다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룰이건 뭐건 다 내가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?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뭐 5% 감점이라고 룰을 만들면 그렇게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 나중에 와서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당에서 김문수 후보 측의 그런 어떤 그 경선 과정을 거쳐온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플러스점을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룰을 지금이라도 만들어란 말입니다. 지도부에서.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도 흔쾌히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고 그런 그걸 설계하는 그게 지도부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,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 김문수,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, 중간에 이제 당 지도부도 껴있지만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 SNS를 잠깐 봤어요. 잠깐 휴대전화로. 근데 주진우 의원님, 김문수 후보가 과거 2017년 홍준표 전 시장이 대표 시절을 거론하면서 대선 후보, 당무 우선권, 비대위도 해체할 수 있다는 은연중에 얘기를 했어요. 그만큼 대선 후보의 권한은 막강하다. 이 시점에, 이 밤에 그리고 이 단일화 이슈가 지금 정면 충돌하는 이때 이 비대위 해체를 당무 우선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. 네.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어떤 당의 어떤 당권을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결국은 대선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우리 당원과 의원들, 뭐 보좌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얻는 것이 또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현재 당원들 중에 상당수의 당원들은 왜 그때 얘기했던 것과 지금이 좀 많이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, 실제로. 예. 근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뭔가 전략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말을 바꾼 걸 수도 있죠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정과 그 바뀐 경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당무 우선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선거 때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당원에 보면 선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당무가 우선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후보자의 홍보 전략과 당의 홍보 전략이 다르면 후보자의 홍보 전략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선거를 열심히 뛰어야 할 당의 전체적인 당원과 국회의원들의 어떤 마음을 사지 않고 그런 어떤 당원 당규의 해석을 통해서
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되면 결국 이게 선거 캠페인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저는 고려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조홍천 의원님, 저 지금 나갔던 SNS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당 지도부 김문수 후보의 신뢰 문제가 많이 손상이 됐는지는 뭐 짐작은 좀 되는데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고 했다. 다만 이제 주진우 의원 법률가시기도 하고 당원 당규 잘 아시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이고 그만큼 대선 후보가 실질적인 권력보다는 이제 명예로운 당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대선 주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지. 뭐 비대위의 해체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 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지금 객관적인 사정을 보면 권영세 위원장이 11일까지 단일화를 시키지 못하면 사퇴하겠다. 배수진을 쳤어요? 네. 그러면서 당장 내일 전당원 투표에 회부했고 윤희숙 여연 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점점 더 톤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. 단일화 지금 먹튀 아니냐, 사기 아니냐. 당신 뭐 김덕수라고 해가지고 찍어줬더니 당신 이뻐서 찍어준 거 아닌데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사람 달라지네, 사기네. 뭐 그만둬.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거기다가 뭐 그 김용호 전 국회의장 또 안병직 뭐 이분이 교수님이 명예 교수님이 김문수 후보의 멘토라고 합니다. 원로들도 좀 압박하고 있어요. 뭐 이런 분들도 김문수답게 당당하게 해라.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TK에서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까지 당 지도부가 내려오고 이거는 뭐 나를 온전한 당의 후보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압박을 가하면 나 그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. 뭐 이만큼 나는 당신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저는 또 걱정이 참 이러다가 이제 11일 날 되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당인하고 그 대표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. 뭐가 생각나냐? 2016년 예. 김무성 대표 영도대교 옥새 들고 다르셔. 그렇게 될 최악의 경우 난 당신 해임했어. 그러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옥새 들고 이런 경우까지 올 수도 있겠다. 너무 깜짝 놀랄 얘기네요.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각에서는 아까 뭐 여의도 연구원장이 중책이긴 하지만 뭐 대다수 의견은 아니다. 윤희수 원장은 이제 후보 교체론을 언급했고 단일화 안 할 거면 김문수 후보는 아예 당무 우선권 비대 해체를 조금 전 SNS에 언급을 했다. 주 의원님, 이게 이런 거잖아요. 내일 전당원 투표를 한다면서요. 네. 그런데 만약에 뭐 원만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파열음이 너무 거칠게 나오다 보니 당 자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아도 한덕수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? 단일화가 지상 과제라면? 지금은 그 얘기하기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갈등 해결 능력을 너무 이렇게 좀 폄하해서는 안 되고요. 지금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고 아마 그 당원 여론조사를 한 것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. 뭔가 압박이라기보다도 그 민심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자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.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그 당원 당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따져서 예. 갈등을 해서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의 결단이 저는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지도부와의 갈등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게
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그 김문수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자를 도왔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뭐 특정 어떤 계파가 있거나 특정 지도부의 어떤 그 시각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랑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. 다 그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이 지금 현재 그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했겠습니까? 예. 그 과정에서 그 설득했던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이 있는 것이죠. 그 반발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좀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거듭될 것 같고요. 또 이게 지금 왜 이걸 하겠습니까? 결국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것은 훨씬 경험이 많으신 김문수 후보자께서 잘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이제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신뢰 관계가 좀 만약에 지금 있는 그대로 아까 주진우 의원 말처럼 그 당의 보건 능력, 소통 능력을 보면 나중에 충분히 봉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, 저 노돌 교수님? 이게 단일화 안 되면 사퇴할 거냐라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질문을 받았는데 내 지지자가 훨씬 많더라라고 하면서 약간 즉답은 피했고 뭐 약간의 낙관적인 생각을 한덕수 전 총리는 갖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좀 더 물론 뭐 지금은 국민의힘 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전면에 나서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좀 더 확실하게 뭐 이른바 탑다운인가요? 아니면 좀 더 1대1로 성사시킬 그런 개연성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? 글쎄요, 뭐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정치 영역이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뭐 양측에 주고받고 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좀 봤는데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. 아니 당 지도부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룰이 뭐요? 당신이 어떻게 하면 승복하게 단일화에 응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쪽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 이런 정도 이러이러한 룰이면 내가 하겠습니다. 아이 정치 신인 가점도 있고 뭐 여성 가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경선할 때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주시오. 라고 하는 걸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한덕수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르겠다 하고 틀을 설계해서 빨리 내놔야지 왜 핑퐁만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빨리 지금 지도부에서 지도부가 있다면 정말로 그러한다면 예. 빨리 그 룰 세팅을 해서 양쪽이 동의할 수 있냐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그런 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. 아까 얘기하신 룰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.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고. 근데 지금 사실은 말이죠. 김문수 후보도 만약에 지금 단일화나 열려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김덕수라고 그랬잖아요. 됐죠. 한문수라고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. 댓글 보니까 촌철살인이 김문수 후보가 할 때 김덕수라고 얘기했지 예. 한문수라고 안 했지 않냐. 예. 아마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한문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. 예,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덕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. 그러나 지금 룰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누가 될 것인가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. 국민의힘 당 후보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둘을 아무리 합쳐도 별 시너지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. 그렇다면 양측 다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걸 진짜 믿는다면 예.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? 어떻게 해서 가장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적인 그런 말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걸 시나리오를 다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다툼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염증만 더 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